세상을 보는 눈 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실을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정치 읽기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읽는 수준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좌파 언론들이 보라는 것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도 답답해서 제가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인트로 영상에 저렇게 올린 것이 그냥 폼으로 올린 게 아닙니다. 이미 좌파 언론들은 모두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그거 좀 제발 좌파 언론들이 얘기하는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각제 개헌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무성과 박지원의 정치 공작이다. 이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킬 때부터 제가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상목은 배신할 것이고요. 마언혁을 임명할 것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의 희망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왜 이렇게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나, 이런 것들을 알려야만이 여러분들이 깨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무슨 적중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는 자, 권성동, 권영세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들은 속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의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보이니까 제가 더 답답하겠죠. 여러분들은 TV,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을 어디서 찾냐?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 유튜브, 이 유튜브에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희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대고 희망을 거는데 실질적으로 그네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몰아가는 권성동과 권영세 편이란 말입니다. 저들은 우리 국민들의 지지율을 높여서 그 지지율로 무엇을 하느냐? 오히려 이 배신 세력들은 국민의힘 지지율, 이 지지율을 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시도한단 말입니다. 참 이러니 얼마나 이 자들이 2차원적, 3차원적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잖아요. 탄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근데 이 지지율을 가지고 이 자들은 뒤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위한 동력으로 쓴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야 단순합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야 돼. 국민의힘을 지지해. 그런데 이들은 그 국민의힘 지지율을 가지고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그 지지율을 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한단 말입니다. 뒤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죠. 어떻게 시키는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을 자극하는 것이죠. 즉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권성동, 권영세 이자들이 나와서 헌법재판관 3명은 문재인이가 임명한 것이고 이자들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이렇게 막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은혁을 물타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마은혁이가 극자인 것이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4명한테 헌법재판관 재판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먹히겠습니까? 그렇게 헌법재판관을 무시하게 만들면은 자존심이 있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죠. 자,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은 적법해.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헌재를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어때요? 계속 자극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중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립이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는데 그렇게 자극을 하면은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자들의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차도 역이용해서 헌법재판소를 자극을 하고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자존심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게끔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무성과 박지원의 3차원적인 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김무성 박지원의 정치 공작, 자, 우매한 국민들의 여론을 역이용하고 있다. 자, 결국 우매하다는 얘기가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우파 국민들은 그래도 좀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우매하다는 말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배신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좌파 언론과 김무성, 박지원은 3차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좌파 언론은 어차피 박지원 세력들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영상에서 제발 좌파 언론 믿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그 정보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 그리고 이 배신자 세력들인 우파 유튜버 이들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김무성과 박지원의 정치 공작에 놀아날 수밖에 없죠. 자, 비하폰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오히려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하폰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녹음이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그냥 했다고 우기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군대 세력, 경찰 세력 모두가 문재인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정진석이 이 김무성 세력인지 모르고 왜 여기에 빠졌는지,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 순수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 이들의 정치 공작에 완전히 지금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에서 어제 변론하는 모습을 모처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참 윤석열 대통령도 어이가 없어서 웃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이 참 순수하시구나.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인데,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순진하시고 순수하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함 때문에 아마 문재인이 그 검찰총장 시켜줬을 때 그냥 법대로 하는 거죠. 그 순수함이 오히려 그 좌파 쪽으로 안 빠지고 오히려 우파 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 순수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셨고 결국 그 순수함으로 인해서 또 저들의 정치 공작에 넘어갔다. 저는 순수함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어제 그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순수해서 이제야 이제 느끼시는 거죠. 정치 공작을 하고 있구나. 어제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곽종근과 홍장은의 정치 공작에 걸려들었다는 얘기를 어저께야 비로소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정치 공작에 걸려든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알고 실질적으로 그 너머에 바로 옆에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무성 세력이고 이 모든 것들 뒤에는 김무성과 박지원이 있다는 거, 이것을 모르세요 아직까지. 정말 어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실 수밖에 없겠구나. 딱 한 가지 방법, 그것이 터통인데 터통도 저런 순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과연 그 탄핵되시기 전에 터통이 어떤 액션을 취하실까, 그런 궁금함이 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순수함이 이미 너무나 많이 이 정치 공작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터통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건져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치 공작에 걸려든 것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눈치를 이제야 채셨는데 결국 그 범인이 정진석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에 자꾸 석동영 단장, 이 단장이잖아요. 이 석동영 단장이 김무성 세력이에요. 정강훈 졸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배신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황교안이를 이다가 또 투입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계속 김무성 배신 세력들, 즉 석동연이나 황교안이나 이런 배신 세력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탄핵 안 될 것이 아니라 탄핵 되도록 지금 몰아가고 있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은 어때요? 석동현이나 황교안이를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배신자 세탁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들은 김무성이가 나중에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되면 황교안이나 석동현을 또 한 자리 주겠죠. 우리 국민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었으니까 우파인 줄 알고 또 이자들한테 또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무성이가 자기 세력을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윤통이 정말 순수하다는 것을 어제 제가 변론하시는 것을 보고 느꼈고요. 그 순수함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비하폰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도청도 되지 않고요. 녹음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얼마든지 거짓 진술을 해도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녹음이 없으니까. 결국 비하폰을 이용해서 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해도 그것이 거짓 진술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결국
비아폰을 이용해서 거짓 진술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종건, 홍장원, 김현태 이 자들이 거짓증을 아무리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거짓말하는 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한다고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좌파 언론들이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안 해도 이 자들이 난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정인이 되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사람이야. 근데 이 들은 사람들은 3명이야. 결국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아이,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비아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결국 비아폰을 이용한 것이 누굽니까?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이 모든 지금 이 시나리오를 박지원과 김무성이 모두 꾸미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곽종건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 헌법재판소는 곽종건 말을 듣게 돼 있는 것이고요. 홍장원 말을 듣게 돼 있는 것이고 김현태 말을 듣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3대1이잖아요. 3대1. 한마디로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것은 저들이 MBC에서 지난번에 바이든이냐 뭐 날리면이냐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국민들을 좌파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홍장훈 국정원 1차장도 이미 진술하는 것을 보면은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얼굴만 보고 진술하는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좋아합니다.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저 세력이 누구 세력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김현태가 뭐 150명이란 단어만 딱 여기 키포인트거든요. 나머지는 또 자기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드는 것이죠. 결국은 곽종건, 홍장원, 김현태 이 자들이 아무리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이 말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왜냐? 비하폰이니까. 녹음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1명과 이 3명이 그냥 그렇게 들었다 하면은 이 3명 말이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결국 탄핵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좌파 언론들 듣지 마시라고 제가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단도 질문과 답변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함정으로 계속 빠뜨려지는 그런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 저 변호인단이 그냥 김무성 조리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답답해서 그냥 가끔씩 헛웃음도 짓고 이러시는데 그냥 그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구렁텅이로 빠지는 질문만 하게 하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보 만들고 있는 것이 그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이미 많은 것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답답하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하는 것을 보고 어제 저는 잘 보지 않는데 전 뉴스가 어떻게 들어가나 싶어서 가끔씩 보지 저는 아예 TV를 보지 않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김무성 배신 세력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과연 어떻게 변론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어제 안 볼 걸 봤습니다. 제가 어제 그걸 보고 오늘까지 지금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김무성, 박지원, 좌파 언론 이 모두 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변론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양날이 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양날이 검입니다만은 그 한날은 무디게 하고 저들이 원하는 쪽 것만 지금 모두가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탄핵시키겠죠. 왜냐?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시당초부터 탄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였으니까 결국 이것이 양날의 검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현재 대결은 누구누구 대결일까요? 저 좌파의 대결이 아닙니다. 자, 우리 편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은 우리 정치 읽기, 박근혜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우리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바로 우리 편이죠. 그 반대편은 누굴까요? 배신자 편이죠. 박지원과 좌파 언론. 탄핵 반대 지지율이 높을수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거란 말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 지지율로 헌법재판관을 압박을 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김무성 배신 세력들한테 유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율이 높을수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수록 저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저들은 첫째, 국민 지지율로 권영세, 권성동은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막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막 지지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막 지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은 그 지지율을 동력으로 해서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을 여기 이용하는 것이죠. 둘째로 한동훈을 배신자로 완전히 쳐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권영세나 권성동,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지지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동훈을 배신자로 완전히 쳐낼 수가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저들은 갈라치기로 여기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국민의힘을 지금 배신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기 대선이나 총선이나 모두 저 배신자 세력들이 국민의힘으로 다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이 국민의힘을 저들이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도 멀어지는 것이죠. 왜냐? 김무성 배신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시켜야만이 저들이 배신이 아니고 정당화가 되는 것이죠. 결국 배신자 누명은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결국 저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동력을 저들은 그것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저들은 단점도 장점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네 번째 단점은 우리의 장점이 되겠죠. 저들에게 단점은 우리에겐 장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용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8명 가지고는 6명을 못 채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8명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면은 6명이 인용을 해야 돼. 6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편이 3명 있고 저들이 탄핵시킬 수 있는 게 5명이에요. 지금 저들이 볼 때 국민 지지율이 계속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8명 가지고는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없는 거야. 6명이 있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가 있는데 5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마은혁을 극자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정치 공작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계속 이 김무성 배신 세력, 권성동과 나경원 이들이 나서서 지금 있는 3명이 우리 법 연구회 소속 좌파 언론이라면서 마은영을 계속 물타기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원영이가 워낙에 극자하고 우리법 소속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3명도 우리법 소속인데 뭐 어떠냐라는 식으로 마은혁 극자 재판관을 임명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타기 위해서 나머지 3명을 선동한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을 그냥 공론화시켜서 결국 마은혁이 극자 재판관이라는 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결국 권성동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이자들이 그냥 우리 국민들을 막 한동안 선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헌법재판관 3명도 결국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결국 우리법연구회를 공론화시켜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나경원이나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이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마은혁을 임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쇼를 한 것이고요. 최상목은 김무성 졸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상목이 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거예요. 최상목이 임명하나 안 하나 보십시오. 임명합니다. 이것도 유일하게 저만 이 최상목이가 김무성 절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다른 우파 유튜버들은 최상목이가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려고 윤석열 대통령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파 유튜버들은 모두가 어때요? 김무성 세력이고, 알고도 지금 김무성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무지해서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니까 그에 따라서 최상목이가 김무성 세력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우파 유튜브들을 또 듣고 우리 국민들은 전부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지금 낙인 찍고 있는 것이고, 모두 김무성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육명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데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몰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라는 게 전부 김무성 졸개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중간에 앉혀놓고 탄핵이 안 될까봐 오히려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함정을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의의가 없어서 웃고, 그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그런 탄핵되도록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참 저는 제 눈엔 보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앉아있는 변호인단들이 모두 누구 소속입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석동현, 황교안, 그 외에도 서울 인권위 소속이 그 있더라고요. 서울시 인권위 소속이면 누굽니까? 오세훈, 요것도 오타네요. 오세훈 졸개들이잖아요. 결국 그거 보면은 김무성 졸개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탄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우파 국민들은 철석까지 변호인단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까봐 오히려 탄핵이 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인상이나 그리고 최상목이 인상이나 인상은 과학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인상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도 그 인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상은 과학입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방법은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이 움직이고 터통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 유일한 방법은 터통이 나서는 것입니다. 자, 터통은 이제 그냥 나서지 않고 한동훈이가 나서야지 나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터통은 한동훈을 밀어주기 위해서 터통이 대한민국에 바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터통은 한동훈이가 등판했을 때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개입을 한단 말입니다. 한국 개입하는 조건은 한동훈이가 등판을 해야 돼요. 왜? 한동훈을 키워주기 위해서. 트럼프는 한동훈하고만 돼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을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의 등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곧 문재인을 심판하는 것이고, 문재인을 심판한다는 것은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해 드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요걸 가지고 문재인을 심판한단 말입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이미 그 증거를 다 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한동훈 등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동훈 등판과 동시에 문재인 심판 들어갑니다. 문재인이 간타나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문재인이가 간타나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여론은 어때요? 완전히 뒤집힌과 동시에 극자 헌법재판관들을 심판하게 되겠죠. 누가? 트럼프가. 결국 헌법재판관 우리법 소속 3명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는 방법은, 헌재에서 기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가 문재인을 심판해 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뭐로 심판해요? 4년 전에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 의혹, 그거 가지고 문재인을 심판해 주면은 문재인이 간타나무 가지 않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은 마은혁까지 4명 우리법 연구회 소속, 그 압박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터통은 윤통을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동훈이가 등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이 등판하면은 트럼프는 한동훈을 지원하면서 문재인을 한동훈으로 하여금 문재인을 심판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하늘을 잃는 것이지 결국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은 그런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고 한동훈을 다시 국민의힘을 장악하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실지 알 수는 없으나 터통을 통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명예를 찾아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